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 8일 부모님의 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인데 제가 어딜 갔다가 좀 이렇게 가족을 좀 기다리면서 좀 이렇게 있는 시간에 마침 어떤 분께서 저를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랬더니 그분이 "아 제가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질문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물어봤기 때문에 아주 짧게 여쭤보셨어요.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느닷없이 갑자기 질문하니까 이거를 좀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잠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답변을 하려니 저도 그냥 짧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에 부부가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채워져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이 잘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미해결 욕구 혹은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와 또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부모로 양육자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욕구도 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어떤 인간관계에서 아니면은 뭐 내 성장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들의 내면에 깊이 있는데 그게 인제 결혼을 하면서 부부들에게 서로들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제 이분의 핵심은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였습니까? 인제 라니까 이제 고 부분에 인제 포커스를 맞추면 어 불륜은 어 불륜이 일어나는 그 심리는 뭔가 나에게 채워져야 할 결핍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어 그렇게 채워지지 못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을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매우 진지한 어조로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뭐 불륜과 관련되는 아픔을 요즘 겪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절대로 이혼은 안 해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뭐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 드렸어요. 어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대부분 결핍된 것들이 있는데 채워져야 할 그런 어떤 곳에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격려나 지지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채워지지 못한 미해결 욕구가 있다. 인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불륜으로 인해 결혼한 사람은 불륜을 해서 다시 또 현재 사람과 이혼하고 다시 인제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전 결혼보다 훨씬 더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 김명희 교수 상담 팁에 들어가 보시면 그게 아 재혼과 이혼에 관련된 영상들이 몇 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깊이 있게 다루었으니까 만약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재혼이 이혼한 사람보다 이혼 확률이 높은 이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재혼과 이혼을 했을 때 자녀 문제 뭐 이런 걸 좀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핵심은 채워져야 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여서 인제 결혼할 때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부분이 채워질 거야.' 그리고 인제 인간은 항상 외로움이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자신의 외로움과 결핍을 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죠, 대부분. 어 그랬는데 결혼을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어느 날 문득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우연히 만났는데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떻게 안색이 상당히 우울해 보이고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여자가 물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좀 우울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네. 있어요. 어 좀 사실은 좀 집안에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부부관계가 별로 좋질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뭐 그래요." 인제 이렇게 인제 대화가 되겠죠. 근데 그다음에 인제 또 만났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요즘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부부 관계가 쪼끔 안 좋다고 하시고 갈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인제 하다 보니 인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가 나 실은 뭐 저도 그래요. 뭐 부부라는 게 뭐 항상 그렇게 서로 만족하는 부부 관계로 산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우리 부부 관계 별로 좋질 않아요. 인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당신도 부부 관계가 안 좋아? 나도 부부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만나면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뭐 맥주도 한 잔 하고 만약에 그게 직장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면 뭐 우연히 만난 사람이건 이렇게 해서 불륜이 이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남자나 여자가 지금 내 삶이 부부관계가 불행하고 원만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공감을 하면서 "저도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두 사람은 인제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 참 그렇게 부부관계가 안 좋다니까 너무 듣기가 안 됐네요. 정말 두 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또 헤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닌데 상담사를 하면 불륜으로 이어질 리는 없는데 인제 이분들은 서로의 비슷한 처지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사생활, 부부관계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서로가 아는 거죠. 그리고 서로 공감하게 되고 서로 또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뭔가 좀 풀리는 것 같고 아무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그녀 혹은 그 사람, 그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 좀 많이 그래서 인제 이게 상당히 갑자기 친밀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가 있어요. 꼭 서로가 상담받는 기분으로 전문 상담사한테 상담받고 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고 집에 갔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제 울적하고 힘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인제 만나서 "오늘 우리 뭐 저녁 같이 하면 어때요?" 뭐 이렇게 해서 인제 데이트 아닌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행하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상담사가 아닌데 전문 상담사가 아닌데 전문 상담사처럼 서로가 상담을 해 주는 거죠. 어 "나는 지금 그 아내와 혹은 남편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 그런데 결혼해 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결핍된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도 그러십니까? 어쩌면 저하고 똑같습니까?" 인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순간적으로 매우 친밀해지면서 성관계 쪽으로 급속하게 발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한 그분의 이제 질문에 답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한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어요. 불륜은 채워져야 할 어떤 그곳에 어 채워지지 않은 뭔가 미해결된 과제가 있는데 이제 '저 사람이라면 이걸 채워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대화를 해 보니까 대화가 돼. 집에 있는 아내하고 혹은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이분하고는 되네.' 그러니까 이제 맘 놓고 인제 대화를 하다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그리고 서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보다는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는 그 현재의 부부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혹시 더 좀 진지하게 시간이 되거나 장소가 허락한다면 모르겠는데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골자를 보면 이거예요.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워져야 할 곳의 욕구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결핍의 상태에서 '저 사람이라면 이걸 채워줄 수 있을 거야.'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근데 그게 인제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결핍된 애정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결집이 돼 가지고 인간은 늘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고 늘 외로워하는 그러니까 사실 부부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외로운 게 아니라 다 외로운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은 인간이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이죠. 어.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 5 월에 가정의 달인데 아 그래서 어 부부 간에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서로 그 조용한 아주 좋은 장소에 가셔서 "요즘 당신 상당히 외로워 보이는데 한번 똑같이 해 보세요, 연인처럼. 외로워 보이고 좀 울적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 처음에는 머쓱해서 "아이 뭐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신 웬일로 이 사람이 웬일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마음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어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요즘처럼 이렇게 좀 우울해 보인 적이 없는데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그러면은 연애하는 기분으로 서로가 상담 치유사가 되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또 그 채워지지 못한 그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륜의 심리 네 채워져야 할 곳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미해결 과제를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알고 보면 뭐 성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뭐 불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건 좀 빼고 불륜의 시작은 처음에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남이 보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 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부정적인 접근이 아니었다. 나를 정말로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이해해 줬고 그리고 내 감정을 공감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아내나 남편보다 이 사람하고 살고 싶었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혼하고 재혼했을 때 그 재혼에서 오는 이혼율이 더 높다는 건 어 서로가 그 기대를 한 그 기대에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또 살게 되니까 다시 또 이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혼했을 때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족했던 그런 결핍된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또 재혼을 하니까 거기서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어 재혼이 초혼보다 더 이혼율이 높은 이유를 보시면은 오늘의 이 질문을 조금 더 보완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